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공부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운동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신가요? 공부를 하는 중에 운동 좀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일만 하고 공부만 하느라 몸이 지치셨나요? 일과 공부에 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언젠가는 운동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루 일과를 적을 때 운동하는 시간을 몽텅 이렇게 할애하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나 일은 먼저,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항목이었죠. 하지만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에 넣을지 말지를 항상 갈등하곤 했어요.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운동은 하루하루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결국은 까맣게 잊혀져 버린 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도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운동을 못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건강의 중요성은 계속 머리에 남아 운동 시작해야지, 해야지라는 기약 없는 결심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 완벽한 공부법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 속에 최고의 공부 전략,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죠. 뭐지? 그래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내용은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운동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지, 공부를 위한 운동은 언제, 얼마나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필요한 내용이었죠. 저와 같이 일이나 공부에는 집중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독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운동은 몸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뇌도 튼튼하게 한다. 운동은 공부 효율을 올려주는 매우 훌륭한 조력자다. 199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칼 코트만 교수는 우리가 운동할 때 신경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BDNF는 뇌 시냅스 근처에 있는 저장소에 모여 있다가 혈액이 펌퍼질할 때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시냅스의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BDNF는 우리의 학습과 기억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하면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가 더욱 건강하고 더 젊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신경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신경화학 물질들은 집중력, 뇌 각성 상태, 기분 전환을 통한 학습의 긍정적 태도 증가, 인내심과 자제력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우리의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운동이 공부에 최고의 효율을 가져올까? 2016년 핀란드 지바스키아 대학 연구팀은 학습과 찰떡궁합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에 대한 힌트를 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다. 연구팀은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집단은 쳇바퀴를 돌려 유산소 운동을 시켰고, 마지막 집단은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격렬한 운동을 시켰다. 7주 동안 훈련한 뒤 쥐의 뇌를 살펴본 결과 달리기를 한 쥐들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가득했다. 먼 거리를 달린 쥐일수록 더 많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뇌를 장악했다. 격렬한 운동을 한 그룹의 쥐 또한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겨났으나 달리기를 한 쥐보다는 많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학습에 최적화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뇌 건강에 가장 큰 호전을 가져다 주었던 운동은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었다. 꾸준한 걷기와 달리기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5년에 한 연구에서는 러닝머신에서 30분만 달려도 창의적 성과가 개선되고
그 효과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7년 연구에서는 전력 질주를 3분만 했는데 BDNF가 상승해서 기억력이 20%나 좋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와 관련해 운동의 최적의 시기는 공부를 하기 전이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는 인지 능력의 최상위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에 혈류량이 많지가 않아 집중도 있는 공부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운동을 끝내면 그 즉시 전전두엽의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학습을 위한 최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운동과 학습의 최고의 근위자로 여겨지는 존 레이트 교수는 일주일에 4 내지 5회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전략임을 잊지 말자. 와, 운동이 공부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니. 이 글을 읽은 후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좀 편하게 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가는 길에 짧게라도 운동장에 가서 한 바퀴라도 뛰고 가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을 때 못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지금은 헬스까지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산책이나 달리기,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더 드는 사람으로서 공부하기 전 운동이 몸에는 활력을 주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과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예전에 저와 같이 해야 하는 일이나 공부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왠지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운동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운동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답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입니다.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신영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공부도 업무도 더 잘하게 해준다. 그러니 시간을 꼭 만들어 매일같이 운동하자. 저는 제안해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걸어보고 짧은 거리는 차를 타는 대신 걷고 걸어서 가던 길은 뛰어가 보고 환경이 된다면 공부하러 가기 전 전력 질주라도 또는 가까운 운동장 한 바퀴라도 달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기계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